복마전인데 그냥 복마전이 아니라 보조금이 복마전이군요. 예상하시겠죠? 어제 뭐 발표도 있었고 오늘도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발표 내용과 그다음에 또 반응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형태가 많은 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가정 불법행위 문서 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길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 보조금이 여러 곳에 아주 많은 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부정 사용을 한 2,000건 못 되게, 그리고 액수는 한 300억이 좀 넘어가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군요. 해외 출장 명목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 해외여행 2건, 그리고 출장도 허위 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 뭐 이런 명목을 내세워서 한 6천만 원 넘게 돈을 받았는데 윤석열 퇴진 강의 편성 강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취지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요. 통일 사업비 1,800만 원. 주류 구입 이건 뭡니까? 유흥업소. 주류하고 유흥업소가 통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여기다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어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이게 NGO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예. 그러니까 공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어요. 국고 보조도 있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는데 흔히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쁘지만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권력을 감시하고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잖아요. 금병군 때문에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죠. 예. 근데 숫자가 많다. 첫째는 뭐 2만 5천 개나 되는 단체가 있다 그러고 시민단체가 지금 12,000개를 조사했는데 6조 8천억 원 정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 최소한의 도덕성 그러니까 뭐 돈을 써서 받았으면은 그게 국고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든 간에 뭘 회계나 이런 걸 좀 뚜렷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썼다 하면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일부 단체에서 저렇게 쓴 모양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시민단체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또 정부에서는 단속을 해야 예. 되고. 다만 지금까지 정부는 특히 진보 성향의 정부일수록 시민단체와 NGO에서는 무조건 많이 베풀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잖아요. ATM기처럼 됐다고. 저 서울시 예산이 예. 어떤 무슨 협회라든지 무슨 예. 포럼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무슨 뭐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게. 예. 심지어는 지방 정부로 가면 갈수록 지방 정부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무슨 사업하는 단체들이 많고 NGO가 많다 예.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돼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들의 조직처럼 선거에 활용되는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기란 교수님.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인데 언론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거 비양심 단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정말 비양심적이고 뭐 이를테면 보조금을 해외여행 뭐 유흥업소에 썼다. 근데 저는 좀 이번 그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서요. 예. 가급적 저는 단체들도 다 익명으로 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좀 아예 이게 어딘지. 아예 공개했어야 된다고 봐요. 굳이 저걸 뭐 A단체, B단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면 실명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뭐 실명은 아니더라도 단체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 민간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뭐 허투루 사용한다,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예.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이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 부정행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련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지난 5년 동안 120조 원 규모의 예. 정부 보조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나왔던 것이 1,854억 원의 부정수급 실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이른바 보조금 규모 자체를 뭐 축소하면서 단체를 나름대로 그 시민단체 핵심이 뭡니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을 근간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길들이기를 하겠다? 예. 이런 오해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도 또한 노조 어떤 회계 투명성,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이제는 방송 장악까지 이를테면 이런 시각에서 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뭔가 시민단체 길들이기 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초가삼간 예. 태우는 우를 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적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예. 철저하게 조사하되 예. 이것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또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정우택 변호사 한 40초씩 시간이 남았네요. 40초 정도 드릴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예.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국가에 낸 세금이 저런 식으로 흥청망청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필요한 그 기능도 있지만 예. 적어도 투명하게 나라 돈 쓰는 것들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우택 변호사. 저도 당연히 회계 투명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뭐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노조 투명성 얘기하다가 계속 노조 때려잡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단체 아마 투명성 얘기하다가 시민단체 때려잡기로 갈 거예요. 뭐 방송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마 총선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실명이 왜 중요하냐면 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얘기 나온 거 보면 비판적인 아마 시민단체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은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거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약간 왜 저런 얘기 하시지라고 했는데 30초 남았어요? 말씀하세요. 맞아. 글쎄요, 이제 저도 시민단체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저희는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원 한 푼 받지 않고 안 받습니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그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이 내용을 다 발표를 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도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